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3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식상하게 만드는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토론. 엑손모빌도 칠 수 있는데 미 알래스카 LNG 제한 속내 복잡한 국내 업계. 미 관세 중저가 어떻게 넘을까? 포스코 기술의 사활. 제조업 10곳 중 4곳 한전 말고 새로운 전력 조달 의향이 있어 재고자산 회계는 분식회계의 단골 메뉴가 되는 것이 원가회계이다 등으로 편집을 우리나라 경제관계를 우선적으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관련해서 연이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식상하게 만드는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토론. 이 쇼트, 그 유튜브 쇼트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딱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라는 그 유튜버입니다. 어디서 동영상을 가져왔는지 여기 보면은 YF 기구 그 ORG ORG로 얘기하면은 어떤 정부 기구 이런 데 같죠? 어, 아마 그 Y가 0이라는 젊은 세대를 위한 무슨 어떤 그런 기구 같습니다. 어, 이 학생인 것 같은데 인도계 같이 생겼죠? 당신이 연필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기계나 원자재가 아무리 많아도 하지만 저와 같은 노동자가 조립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나무, 페인트, 흑연, 고무, 알루미늄 뿐이에요. 결국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자본은 노동 없인 돌아가지 않아요. 노동자 협동조합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결국 공장 소유주나 투자자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노동자가 기업 대신 생산수단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은 공장주는 리스크를 감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거죠. 회사가 망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 건 공장주이지만 노동자는 일자리만 잃을 뿐이죠. 빚을 떠안지는 않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이 손실을 떠안죠. 노동자는 손실을 지지 않아요. 투자자가 그걸 떠안죠. 누가 더 기여했을까요? 수백만 달러를 들여 기계를 사고 건물을 임대하고 경영구조를 만들고 세금 규정까지 맞춘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서 있다가 연필에 흑연 하나 끼워 맞히는 당신일까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게 많이 유행을 했었죠. 제가 그 일반 민간 기업을 나와가지고 도대체 소셜이라는 게 뭐지 해가지고 제가 한겨레 쪽에 그 사회적 경제 대학원 과정도 좀 들어가서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제가 배우지 않고서 이런 의견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제 답은 협동조합을 만들어라. 노동자끼리.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 법에도 협동조합법이 있으니까 노동자가 주인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봐라. 과연 현실에서 성공한 협동조합 기업이 얼마나 될까? 있습니다.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입니다. 어차피 전문 경영진은 필요합니다. 식상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런 토론이 있어야 하는지. 그러나 그 세계적인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자본주의인 민간 기업에 의해서 주식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들이 매우 이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죠. 자꾸 이 학생처럼
얘기를 하면은 에, 로봇 한다 너희들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아주 그냥 그런 의견들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로봇으로 그냥 다 만들어 버릴 날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별로 노동자들이 일할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르죠. 엑선모빌도 철수했는데 미 알래스카 LNG 제한 속내 복잡한 국내 업계라는 제목으로 어, 조재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4일 오전 1시 새벽에 심야에 올렸네요. 어,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우리나라 그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미국 상무장관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도 참여해 달라는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이 LNG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달라. 아이고,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그이 셰일 가스를 선제적으로 제일 많이 그 수입해 주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그 한미로 해서 민간 기업들이 발빠르게 그 미국산 셰일 가스를 들여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그 저기 이거는 이제 석유지만은 미국산은 경질유고 우리나라가 쭉 써 있던 것 사용했던 거는 중진류에 그 맞춰져 있다 정제 설비가. 그런데 그 이 말하자면 조금 그 시설을 조금 그 바꿔야 될 거다. 그 이 발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런 건 좀 추가 투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어, LPG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많이 그 수입을 해준다는 거. 그런데 이런 기사를 내기 위해서 그 또 대부분 기자들은 그 교수들의 그 이 의견을 좀 많이 그 참 저기 인용을 하죠. 뭐 경제성을 가지고 좀 이 아주대 정용훈 아주대 전 아주대 교수군요. 지금 교수가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한다.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제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입니다. 조선업과 딜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참여할 테니까 어, 그 우리나라한테 그 선박 좀 줘야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 관세, 중저가 어떻게 넘을까? 포스코 기술의 사활. 류인선 기자가 뉴시스에서 3월 3일 오전 10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포스코가 고만간강과 기가스틸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이거를 그 불가피하게 선택해서 이제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관세 이런 걸 또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행 강판으로 많이 쓰이는 기가스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탱크 소재를 쓰는 게 고만강강이다. 이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2023년 중국 현지 가공센터에 기가스틸 전문 복합공장도 만들었다. 왜 거기다가 만들지? 이런 거요. 이 공장에는 기가스틸 가공을 위한 절단 설비와 압력 가공 설비까지 추가했다. 이렇게 됐네요. 고망강 강은 망간을 최대 25% 첨가해 만든 철강으로 기존 니켈 9% 첨가 대비 안정적인 소재 공급이 장점이다. 이 때문에 철강 원가도 30% 가까이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중국은 넘겠다면서 중국의 기가 스틸 가공 공장을 만든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쉽게 기술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게 뭐 고급 기술인지 첨단 기술인지 몰라도 어쨌든 왜 중국에다가 그런 가공센터를 만드는지, 거꾸로 지금 그 이 중국산 그 덤핑은 그 이런 거는 이제 냉간화변 강판이라고 하고, 지금 중국산 저가 들어오는 게 그 이 열간화변 후판 두꺼운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산이 덤핑으로 공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냉간화변 고급질의 그 이 철강을 중국에 좀 많이 팔기 위해서 그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얘기 같긴 합니다. 뭐 전문 경영인들이 알아서 잘 했겠지만은 어쨌든 대부분 그 공급망에서 디커플링을 하는 그런 과정에 포스코가 또 왜 그 중국에다가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조업 10곳 중 4곳, 한전 말고 새로운 전력 조달 의향이 있어 김호빈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산업령이 227% 인상이 됐답니다. 그 2000년에서 2024년, 24년간 최근에 이제 많이 올렸죠. 빨간 게 그 가정용보다 낮았다가 지금 이 산업용이 더 비싸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그 산업용이 이제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10곳 중 7곳도 넘었다, 이렇게 되는데, 에, 지금 보면은 그 한국이 그 이 산업용이 더 비싸졌습니다. 이 가정용보다. 근데 미국은 산업용이 더 싸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 져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은 약간 비까비까한데 그 산업용이 그래도 그 여기도 더 비싸죠. 여기가 어딘가? 이거 다 요걸 보고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산업용이 더 비싸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이 저렴한 미국으로 공장 이전, 원자력 발전을 증가시켜야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국전력공사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원전은 항상 흑자입니다. 발전 단가가 화력 발전보다도 그 반 가격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예산을 삭감하는 이 환경론자들, 이제는 그 원자력이 그 친환경으로 다시 그 전 세계적으로 규정을 했죠. 어, 안전을 그 확보하면서 그 SMR 그이 소형 원전 모듈을 좀 지역별로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력 시장이 뒷받침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한 거. 조영준 지속가능 경영원장, 요 맞는 얘기죠. 차관 그 합리적인 전기요금 책정과 전력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재고자산 회계는 분식 회계의 단골 메뉴가 되는 것이 원가 회계이다. 과거 2023년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단지 2024년 공시에 수정 공시하면 과거가 청산되는가? 약간 정치적인 식의 그 뉘앙스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다. 이 샘플이 그 제가 2024년도 실적의 첫 작품인데 별도로 방송을 했습니다만, 진양 폴리우레탄 중소기업입니다만은 그것도 무슨 홀딩스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2024년 공시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게 있어요. 어, 이렇게 수정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건데 그 전년 거를 보면은 틀립니다. 476억이었는데 그 총 영업 비용이 505억으로 올라갔어요. 29억. 거의 30억이나 뛰었는데 이 정도 중소기업에게 30억까지 큰 변동이 있는 게 뭐 어디서 많이 일어났느냐. 이게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 공시 차이도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뭐 8천만 원뿐이는 안 되지만은 에, 결산이 그게 뭐가 수정을 했는데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 뭐 8천만 원인데 2024년도에 미착품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미착품으로 우선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추정 불가능하고 오리무중이다.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저 분석의 표준 모델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죠. 이렇게까지 변동이 되냐? 음, 요거에 대해서 좀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공시를 해버렸네요. 외부 감사들은 회계법인들은 뭔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인스파이어 대표 메인 캐피탈 초기부터 함께 사업 변경 없을 것. 강혜란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고용 등 리조트 운영 변경 없고 2단계 확장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디지털 콘텐츠 차별화 K컬처 경험 매력 아레나 카지노 안정기다. 짱랜드 메디컬 스파 덴탈 클리닉 개장 예정 시설 확충 직원 고용 필요. 이 딱 짱랜드 뭐 이런 얘기를 보니까 또 대표자도 첸 씨라고 중국인 같고 중국 계좌번인 것 같은데 베인 캐피탈은 또 미국 자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자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스파이어 경영권은 미국 모이건에서 글로벌 사모펀드 개인 베인 캐피탈로 이전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2024년 회계년도 비상장 기업이죠. 연결 기준으로 1,56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이 영종도 인천공항에 지금 카지노가 돈이 되는 거니까 파라다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자본입니다. 요게 인천공항 쪽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입구 쪽에 파라다이스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파이어는 약간 좀 인천공항에서 좀 외진 곳에 있죠. 어, 제2공항 쪽으로는 가까운데 대부분 출입은 이쪽으로 하죠. 어, 이창용만 지하철을 타고서 옮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인스파이어가 대표가 중국에 있는데 여기 뭐 짱랜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여기에서 좀 놀고 가라. 카지노에서. 그러니까 이제 홍콩, 마카오 뭐 이런 류로 해가지고 서울 시내까지 막 가서 무슨 카지노 할 일이 있냐? 영종도에서 놀다 그냥 돈 쓰고 가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어쨌든 뭐 마카오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두 군데가 결국 파라다이스하고 인스파이어가 카지노 경쟁을 정성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성 카지노 그런 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네요. 이제 미 우크라 정권 교체 요구 시사 전쟁 끝낼 지도자 필요 이혜원 기자가 뉴시스 3월 3일
밤 12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안보보좌관 처칠도 결국 퇴임, 젤렌스키 퇴진 여부, 트럼프와 회담 파국에 엄청난 기회 놓친 것, 압박, 미재무 평화협정 없이 경제협정 체결은 불가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전쟁을 끝낼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안 된다는 얘기 같고, 이 말이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인적 혹은 정치적 동기가 전투를 끝내는 것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벌써 여러 군데에서 젤렌스키가 전쟁을 통해서 뭔가 부정을 해가지고 개인 재산을 축적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도 이 평화협정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협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에서 다 환영을 받으면서 18개국 지도자들한테 스타머 총리한테 포옹까지 받아가면서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결정하는 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타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주면 퇴진하겠다. 이렇게 대응했답니다. 나토 가입은 또 미국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과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끝날지 매우 궁금합니다. 휴전협정은 일어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한국처럼 우리 한국이 휴전협정대에서 지금 거의 75년이 전쟁 중이죠. 우리나라. 어,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방송을 했지만은 출신 성분이 틀려요. 또 상황도 틀리고. 존슨은 젤렌스키가 사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까지 가세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만다 프리드먼 폴리티코에서 3월 3일 날 보도했습니다. 존슨 의장도 결국은 젤렌스키가 물러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의해 가지고 전쟁 중이라서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 뭐 선거할 때까지는 러시아가 또 전투를 안 할려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협상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미국은 지금 뭐 미국은 영국이나 그다음에 프랑스나 그다음에 독일 지금 좌파 정권들이 꽉 다들 찾고 있었는데 지금 우파들로 바꿔야 된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죠. 독일부터 지금 중도 보수가 이 총리가 됐습니다. 메르츠라고 셜츠가 이번 런던 회의에 왔었는데 마지막 참석을 해서 저 뒷자리 가서 사진을 찍었죠. 영국의 스타머는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조치에 동의함에 따라 유럽이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멜리와 엠마 버로우스가 AP 연합통신에서 3월 3일 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영국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또 돈도 많이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이탈리아가 지금 극우죠.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유럽은 공동의 목표에 집중해야 하며 서구를 분열시키는 것은 모두에게 재앙이 될 거다. 여기에 오늘 이번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체코, 루마니아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외무장관은 나토죠. 나토기 때문에 들어왔고 나토 사무총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자꾸 그 여성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유럽 이사회 의장들도 참석했다. 사진을 한번
제가 게재를 했죠. 첫 화면에 어저께인가. 요거를 실주는 저 뒤에 가서 서 있죠. 여기 이제 사무총장 나토 요렇게 생긴 사람이 아무래도 그 터키 외무장관 아닌가 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는 핀란드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 루마니아고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가 인도 아니 이 인도가 아니 인도가 여기 들어올 리가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군사비를 그 GDP의 2.5%까지 2027년에 올리겠다. 미국은 당장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방어는 유럽이 책임져라. 유럽 연합군이 미국은 손 빼겠다. 독일의 그 미군이 주둔 병력이 꽤 많은데 어, 거기서는 안 빠져나올 모양이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에 미군은 안 들어간다.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국이 5천 개의 방공 미사일을 공급하기 위해 16억 파운드 수출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답니다. 영국이 주도하는 의지연합이 미국의 지원 없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독일 국영방송이 이 핀란드 대통령 요거는 우측의 별도 뉴스군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의향이 있는 국가연합을 구축하는 등의 평화계획을 달성하자는 제안으로 이번에 이 런던 회의가 마무리됐답니다. 알렉산더 스톱 핀란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 도널드 트럼프 유럽 안보, 그다음에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 블룸버그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스톱 핀란드 대통령, 저는 뭐 평생 핀란드에 한번 그 항공비가 핀에어가 싸가지고 그 딱 한 번 그 헬싱키에 내려서 헬싱키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만 뭐 그건 그거고 이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 푸틴 대통령이 휴전이나 평화협상에서 힘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힘으로 이 방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블룸버그의 프랑신 라코아와 만나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안전보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하는 어떤 개괄적인 그 보도 내용 이 설명입니다. TV 웃음 반은 트럼프 젤렌스키와 회담 결렬 우크라이나 잘라내는 순간 공개 서방 국가 전율시킨다. 기무라 마사토라고 JB 프레스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역으로 화를 낸 벤스 미 부통령 제3차 세계대전을 걸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건 멋진 TV 프로그램이 되겠다. 이런 소제목들로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씨가 회담을 중단했는데 해프닝인지 짜여진 도발인지는 알 수 없다. 두 핵보유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21세기의 큰 흐름은 미중 관계가 된다. 요거는 맞죠. 그런데 그 중국과 러시아가 짝짝꿍이 되고 이 동맹을 맺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루비오 씨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좀 친해지자고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을 최종적인 목표는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 애들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그 러시아가 중국한테 맥히면은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진짜 초대 강대국이 그러니까 세계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지도 모르죠. 러시아를 먹는다면은 러시아 동부 거기까지 먹는다면은 히토류의 5천억 달러 합의는 보류됐고 너는 해고야라고 이런 거로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방송을 뉴스를 보고서 일본을 포함해서 전율을 느끼지 못한 동맹국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영불 평화유지부대는 미 공군력에 의한 안전보장의 보증이 조건으로 얘기를 연합군이 가더라도 미군이 공군력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시다. 벤스의 개입으로 시작된 격돌극은 푸틴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처음부터 짜여진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고 자기 이 필자는 기무라 마사토라는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짜여진 함정이었다. 거기에 젤렌스키가 걸려들었다. 이런 건지 어떤 건지 그러나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신중하게 표현을 했네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이 난문을 어떻게 풀 것인가? 닛산 구할 수 있는 건 도요타밖에 없다. 마카베 아키오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했습니다. 우찌다 시 사장 퇴임이 재협상 조건인가? 닛산의 사장이 우찌다 사장이라는 거고요. 닛산이 공경이 심화돼 해외 기업에 인수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공동화와 고용의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일본 경제 전체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순위 98.4% 감소, 닛산 어려운 결산, 2024년도 경제산업상이 발표한 모빌리티 DX 전략, 이런 전개에 따라서 도요타 진영에 혼다와 닛산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죠. 혼다 사장 안타깝다 속내와 위기감. 닛산 DNA 가진 홍하이 4사 협업 제안. 대만의 홍하이는 닛산, 혼다, 미쓰비시 등 4사 협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홍하이는 대만 자동차 메이커의 유룽 집단과 제휴했다. 1950년대 유로는 닛산의 기술 공유를 받아 성장했다. 홍하이 자동차 사업의 기초는 닛산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홍하이는 MIH EV 오픈 플랫폼 이런 거를 공동사업을 컨소시엄으로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애플카의 제조를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에서도 EV 업계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어, 애플이 근데 자동차 분야에서 철수했고 그런데 MIH가 또 성장 가능성이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 4사 제휴를 하자고 대만의 홍하이 그룹이 그렇게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제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기고를 한 거네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하위 미국에서는 GM이 제휴 상대의 한국, 현대 자동차의 출자, 인수를 목표로 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들은 거야? 어쨌든 현대자동차도 지금 미국에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선 철수했고 중국에서도 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 테슬라의 닛산 출자 계획 보도 2020년 6월 닛산은 개정 외환법에 따라 해외 투자자의 출자에 대해 사전 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정해졌다. 어, 어떤 외국 기업한테 안 먹히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정부에서 방어하는 그런 것도 지금 일어난 거로 보입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 미쓰비시, 구제 물음표는 던졌어요. 도요타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차 배터리 생산 SDV 개발 체제 구축이 진행된 가능성은 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제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닛산 혼다 경영통합 협상의 앞날은 관련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국력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줄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 그만큼 일본 국력의 큰 요소기 때문에 외국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도요타도 방적기 만드는 그 중소기업에서 그 지금 그 아키오 회장이 자동차 광일에서 아버지의 그 이 지원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진짜 이 조그만 데서 그 시작을 했는 게 일본의 최대의 자동차가 된 거죠. 도요타의 그 생산 방식, 짓드 방식과 그 다음에 간반, 이거 많이 유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저도 소일거리로 그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만은 이 독일 아가씨 그 시골집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먹방 다른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를 이번에 데려와 가지고 우리 그 할머니들 몸빼바지 또 이런 저고리까지 입으면서 데려와서 또 이 불판에 삼겹살 구워 먹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진짜 그 즐기는 것 같아요. 쇠주 먹어가면서 유튜브에는 다른 한도 커플도 있고 좋습니다. 그 우리 혼혈인들이 서양인들과 혼혈인 나오는 거. 근데 얘네들은 시집 안 가나? 히토리는 정말 그렇게 희귀할까요? 피터 자이안 어쨌든 지금 이 중국이 세계 최대의 그 히토류 생산국인데 이 히토류라는 것은 그 니켈, 구리, 우라늄 같은 다른 금속 채굴할 때 같이 나오는 부산물이다. 근데 그동안에 왜 히토류 같은 거를 서구에서 안 만들었느냐? 어려운 측면은 정제 과정이고 이게 오염을 많이 시키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인공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생산업자한테는 보조금을 주고 그게 국가 자본주의가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지금 현재 인센티브는 없는데 뭐 몇 달 문제는 되겠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 뭐냐면은 그 뭐 만들면 된다는 얘기고요. 어, 그러나 미국은 아직 충분한 인프라 구축을 못한 알루미늄, 철강, 리튬과 같은 다른 중요한 공급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를 피터 자이언이 얘기를 했네요. 지정학자로서 참 보는 시각이 남다른 거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첫걸음 정부 크라우드, 일본 디지털 아마존과 계약했다는 거를 그 게릴라 방송으로 그 했습니다. 어, AWS가 뭔가 했더니 아마존 웹 서비스네요. 일본이 일본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해서 할 수 없이 그 아마존 거였는데 여기에서 MS가 탈락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를 멍 떠진 거다 이런 얘기죠. 이 뭐 MS가 뭐 전 세계의 컴퓨터 시장 이 MS 오피스 없이는 이런 자료도 만든 MS 그 이 윈도우 그거 없이는 뭐 컴퓨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빌 게이츠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MS가 정보 권력을 가져가지 못했다. 정보가 힘인데 또 암호화폐가 되어가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아마존이 일본에 2조 2,600억 엔의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그 아마존이 밝혔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정보 차르라는 소제목으로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소개를 했습니다. 소일거리를 만들어준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 녹음 녹화 기능. 제가 이런 거를 왜 하게 됐는지 좀 제가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블로그를 쭉 중심으로 했거든요. 네이버에.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그걸 또 물론 링크를 하고 요즘은 그냥 페이스북에 한번 링크 해보고 또 X에도 한번 해봤는데 저, 저 혼자 노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MS의 그 파워포인트 녹음 녹화 기능은 이 문서와 동영상 중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필요하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그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어떤 정보 전달을 여과 없이 그냥 물론 이 편집할 때도 여과가 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2023년도 결산들이 나오면은 저의 그 주 콘텐츠는 스루풋 회계 분석이기 때문에 이 싱킹 브리지 타임즈의 횟수는 좀 약간 줄어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 사업 보고서 분석 사이에 분기, 반기, 연간 이런 거 공시되는데 에, 갭이 생겨가지고 그 이 노땅인 그 이 백수가 된 그 은퇴한 저로서는 남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싱킹 브릿지 타임즈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좀 소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